2026 시즌 제8라운드 오스트리아 그랑프리에 러셀과 베르스타펜이 선두 경쟁을 펼치면서 어떤 랩타임과 랩타임 격차에 대한 기록을 남겼는데요. 이게 그냥 넘어가기에는 조금 짚고 넘어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의미가 좀 있습니다. 이건 실버스톤 영국 그랑프리를 포함해서 시즌 하반기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우선 러셀과 베르스타펜의 랩타임 수준만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두 드라이버는 정확히 똑같이 미디엄 하드라는 3세트의 타이어를 사용하는 투스탑 전략을 썼고요. 첫 피스탑 타이밍은 비슷한데 두 번째 피스탑 타이밍은 제법 차이가 났습니다. 그게 랩타임에도 반영이 됐죠. 그래서 후반부에 베르스타펜이 빠르게 따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타이어 성능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것을 조금 더 일찍 피스탑을 해서 간격을 줄이고 시작할 것인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피스탑을 늦추는 만큼 베르스타펜이 여기서 더 느린 랩타임으로 달리잖아요. 바꾸면 여긴데 바꾸면 여기잖아요. 이게 한 2초 차이 되거든요. 한 랩당 2초씩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이걸 따라갈 때 얼만큼 따라갈 수 있느냐를 계산해서 이걸 한두 랩 빨리 하느냐 늦추느냐와 여기서 어떤 페이스로 달리느냐를 다 계산해서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단순하진 않아요, 생각보다. 자, 그러면 실제 두 드라이브 피스탑 타이밍은 어떻게 되느냐. 첫 피스탑 타이밍은 베르스타펜이 좀 더 빨랐습니다. 여기에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보더라도 의아한 부분이 있죠. 그러면 타이어 수명으로 봤을 때 누가 더 유리해야 되냐, 누가 더 랩타임이 빨라야 되느냐, 이 그래프가 아래쪽에 있어야 되느냐 보면 러셀이 아래쪽이어야 되죠. 러셀이 아래쪽이어야 됩니다. 여기 러셀이 앞쪽에서 클린에어에서 달리면서 기록이 좋았잖아요. 그런데 여기 타이어 수명이 러셀이 더 좋은데 베르스타펜이 더 빨라요. 러셀이 언제 빨라졌냐? 피스탑 하고요. 피스탑 하기 전까지는 모든 랩 베르스타펜이 빨랐습니다. 이것부터가 좀 의미가 있죠. 여기는 타이어 수명이 베르스타펜이 우위니까 뭐 그러려니 이렇게 하고 볼 수 있는데 여기의 기록은 심상치 않죠. 중간 단계에서. 자, 그러면 두 드라이버의 격차는 어떤가? 자세히 보면 러셀이 왜 일찍 피스탑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레이스에서 타겟을 베르스타펜으로 본 거죠. 베르스타펜이 따라옵니다. 여기 이게 어디냐면 이게 요 한 칸이 3초예요. 여기 1.5초 차까지 왔습니다. 1.5초가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여기서 한 랩을 늦췄는데 베르스타펜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언더컷이 2.5초를 당겨줍니다. 그 말은 러셀이 여기서 안 들어가면 베르스타펜이 들어갔을 때 러셀이 베르스타펜 뒤에서 달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강요가 된 거예요. 러셀의 이 피스탑이. 아, 이래서 러셀이 한 5랩 더 달렸으면 무난했을 텐데 이걸 여기서 들어간 거예요. 베르스타펜이 따라왔기 때문에. 근데 러셀이 먼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베르스타펜이 그 다음 랩에 들어가면 오히려 이 들어가는 타이밍은 러셀이 이득이고 타이어 성능 차이가 너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베르스타펜은 이걸 늦춘 겁니다. 타이어 성능 차이를 좀 만들어야 되니까 간격을 벌리더라도 타이어 성능 차이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양 팀이 다 전략적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한 겁니다. 뭐 아주 특별하고 이상한 전략이 아니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러셀은 베르스타펜이 언더컷 자리까지 왔으니까 들어간 거고 베르스타펜은 기왕 상대가 들어갔으니 이걸 늦추는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거 보면 뭔가 섬뜩한 부분 있지 않으세요? 아, 이거 버추얼 세이프티카 상황이 됐으면 어땠으려나 라는 생각이 잠깐 들죠. 그런데 문제는 버추얼 세이프티카 전에 러셀이 여기까지 와 있었어요. 그 말은 베르스타펜도 더 늦출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베르스타펜의 피스탑에 영향을 준 게 우리는 단지 베르스타펜과 해밀턴이 치열한 배틀을 보여주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쪽에선 뭐 이제 요요 배틀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제시하는데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거 호주부터 우리 알고 있던 거잖아요. 내가 부스트를 꾹 눌러가지고 에너지를 다 써서 추월을 하면
그 추월 성공하고 나서 똑같은 걸 상대에게 기회를 줄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 알고 있죠?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F1 팀들도 알고 있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두에게 같은 조건이에요. 예, 근데 이번에는 마음이 급한 경우가 많았어요. 이건 드라이버뿐만 아니라 팀도 마찬가지인데, 해밀턴이 피아스트리 뒤에서 추월을 못할 때 굉장히 압박을 하잖아요. 그런데 단지 거기서 내가 부스트로 뽑아낼 에너지가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있었더라도 그냥 단지 살짝 앞으로 가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서 시도를 못한 것 뿐이에요. 내가 부스트로 남은 에너지 다 긁어서 추월을 하면 다음, 예를 들어 3번 코너 갈 때 부스트 다 눌러서 쑥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4번 코너 갈 때 다시 쑥 지나가는 거 쳐다봐야 되는 거죠. 이런 일이 몇 번 반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죠. 이 해밀턴을 재추월을 해나갈 때 베르스타펜이 4번 코너에서 따라붙고 6번 코너에서 바깥쪽으로 도는 과정에서 해밀턴이 바깥쪽에 공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베르스타펜은 팀 라디오로 트랙을 밖으로 밀어냈으니 상대방은 확실히 페널티다. 베르스타펜 입장에서 제가 베르스타펜이라도 100% 했을 얘기입니다. 제 입장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베르스타펜 입장에서. 해밀턴 입장에선 전혀 아니죠. 내가 안쪽에 있었고 바깥쪽으로 도는 차면, 네, 바깥쪽으로 도는 차가 확실히 앞에 있어야만 권리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에 4번 코너에서 F3 피처 레이스 때 신우현 선수가 리타이어를 했잖아요. 그때 바리첼로가 완전히 뒤에 있었죠. 바리첼로의 프론트 윙이 신우현 선수의 리어 타이어를 쳐서 신우현 선수가 리타이어를 한 겁니다. 바리첼로도 리타이어를 했지만. 그런데 이제 그 상황이 사실은 신우현 선수가 바깥쪽으로 추월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고에 대해서 판정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드라이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바깥쪽으로 추월하는 신우현 선수가 바깥쪽의 공간을 주장할 수 있을 만큼 앞에 있지 않았다. 어디서? AFX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본 장면 F3 중계 보신 분들은 앞에 완전히 앞에 가 있었어요. 상대 차의 프론트 윙이랑 내 차의 뒷바퀴가 부딪혔으면 확실히 앞이죠. 그런데 에이펙스에서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다른 이유가 없으면 신우현 선수에게 페널티를 줘야 한다 라고 쓰고, 그러나 예, 그 드라이빙 가이드라인에 적힌 바, 예, 이제 그 단순히 앞뒤에 있는 것만 따지는 게 아니라 드라이버가 사라질 수 없다. 바리첼로가 흔들려서 바깥쪽으로 나오는 순간에 신우현 선수가 지금 추월을 성공해서 거의 다 빠져나가기 직전인 상황에서 어디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거기서 사라져 주냐. 그래서 신우현 선수가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따라서 이거는 노퍼드 액션으로 간다가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도 베르스타펜 입장에선 내가 바깥쪽으로 좀 더 앞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 확실히 앞에 있었다 라고 보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었고, 에이펙스에서는 같거나 살짝 뒤라고 볼 만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해밀턴이 코너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신우현 선수 그래서 페널티 안 받았습니다. 사라질 수는 없으니까요. 네. 하지만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있더라도 여러 가지 드라이버만의 입장 차이도 있을 수 있고 해석의 여지가 좀 있다라는 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이 우리가 좀 전에 얘기하던 거랑 영향이 있나요? 있지요. 자, 이겁니다. 자, 베르스타펜과 러셀과 베르스타펜, 특히 베르스타펜 주변에는 러셀 말고 다른 드라이버들이 있었어요. 다른 드라이버들이 있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베르스타펜은 이미 앞에서 한번 해밀턴과 배틀을 합니다. 여기 지금 이 구간 해밀턴과 베르스타펜이 근접하기 전까지 베르스타펜은 러셀과의 간격이 똑같이 유지되고 있어요. 그런데 해밀턴과 배틀을 하면서 뒤로 밀립니다. 언제까지? 해밀턴 피스탑 할 때까지. 자, 그리고 해밀턴이 사라지니까 클린에어에서 따라가죠. 러셀을 따라갑니다. 클린에어가 되니까 내 세상이다 하고 가는 겁니다. 여기 앞에가 5초 벌어지니까. 여기는 한 2초 정도 앞에 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클린에어가 아닙니다. 그래도 비슷했어요, 페이스가. 클린에어가 되니까 따라가요. 그리고 언제 피스탑을 하냐면
진짜 피스탑을 빨리 하고 해밀턴이 충분히 빠르지 않으면 해밀턴보다 앞에 나가려고 이때 피스탑을 한 거예요. 베르스타펜이 좀 더 따라가 볼 수도 있었는데, 아이고 해밀턴 뒤에서 이 시간 손해를 너무 많이 봤네. 들어간 거죠. 앞불사. 그런데 해밀턴이 베르스타펜 앞이 됐어요. 여기서 약간 꼬인 겁니다. 레드불과 베르스타펜 입장에선 해밀턴과 계속 경쟁할 게 아니고 러셀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게 꼬였어요. 그래서 베르스타펜이 여기서 해밀턴과 배틀을 2차로 벌입니다. 이게 그 아까 화면에 나온 그 장면들. 왜 거기서 베르스타펜이 좀 더 몇 랩 가면 확실히 추월이 될 것 같은데 왜 그랩에 반드시 물론 그랩에 넘어가려고 하는 게 드라이버들 본성이긴 하지만 조금 더 적극적이라는 느낌이 드시는 분 계셨을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 안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그 물러설 수 없는, 배틀 하느라 시간 까먹으면 안 되니까요. 그 사이에 러셀이 피스탑을 하고 앞에서 클린에어에서 달아납니다. 여기까지 해밀턴과 배틀하다가 여기서 추월이 되죠. 추월이 되고 나서 베르스타펜도 따라갑니다. 그리고 안토넬리 피스탑 한 뒤에 두 드라이버 한 6초 정도에서 시작을 하네요. 6초 정도 차이가 난 상태. 이게 버추얼 세이프티카죠. 버추얼 세이프티카 끝나고 5초 정도에서 시작했다라고 보면 여기서 쭉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르스타펜이 언더컷 시도할 수 있는 위치가 되니까 러셀이 들어갔죠. 자, 그럼 이 격차를 베르스타펜은 더 벌릴 수 없었냐? 살짝은 더 벌릴 수 있었습니다. 그게 뭔 얘기냐면은 베르스타펜이 여기서 피스탑을 하게 되는 게 뒤에 있는 피아스트리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어렵죠? 이게 뭐냐면 바로 위협을 받진 않았는데 두 랩 더 피스탑을 늦게 하면 피아스트리의 뒤로 들어갈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잠깐만, 아까 해밀턴 뒤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그 고생을 했는데, 그리고 만약에 피스탑을 했는데 뭔가 문제가 생겨. 그래서 한 2.5초에 끝내야 되는 피스탑이 한 5초 갔어요. 그런 상황도 대비하죠. 5초 가면 절대 다음 랩을 못 가요. 이 랩에 무조건 들어가요. 5초 피스탑을 생각하면. 그래서 여기서 들어간 거예요. 절대 이 뒤로는 못 간다. 여기 지금 피아스트리랑 해밀턴이 막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아스트리 해밀턴, 물론 여기서 해밀턴도 피아스트리를 넘어서, 그러니까 페라리의 그 이상의 세계,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 이상의 세계에서 피아스트리를 빨리 넘어가면 베르스타펜에게 이 기회를 주지 않고 피스탑하고 나왔을 때 다시 베르스타펜이 우리 뒤가 됨으로써 베르스타펜보다 앞으로 달리는 그런 세계관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현실은 피아스트리를 넘지 못했죠. 오히려 더 뒤로 밀렸습니다만, 어쨌든 베르스타펜은 한 5초 넘는 피스탑까지 계산해서 여기서 피스탑을 한 거예요. 더 늦추는 거 얻을 게 별로 없다. 이제 이 정도 격차면 됐다 하고 들어간 거죠. 만약에 이 뒤가 더 여유 있었으면 이 격차를 왕창 두고 만약에 한 4-5랩 더 달렸으면 다음 타이어 미디엄이었겠죠. 4-5랩 더 달렸으면 미디엄이 됐을 텐데 여기서 들어갔으니까 무조건 하드죠. 이렇게 F1은 혼자 달리는 게 아니라서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겼고, 그래서 2랩 더 뒤에 똑같은 타이어를 사용하게 된 안토넬리가 추격전을 펼칠 여지까지 준 겁니다. 그것이 이 레이스 후반을 다 만들었다고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흐름은 그래요. 그래서 기록은 어떤데? 우선 두 드라이버의 타이어 수명 차이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타이어 수명 차이와 간격을 맞춰서 한번 볼게요. 제가 조그맣게 써놨는데, 자, 여기는 타이어 수명이 똑같죠. 같은 하드 타이어에 타이어 수명 똑같습니다. 여기는 해밀턴과 베르스타펜이 배틀을 펼치면서 두 드라이버가 멀어지는 구간. 다시 베르스타펜이 추격하는 이 구간에는 여전히 타이어 수명은 똑같아요. 스타트 타이어죠, 전부. 그리고 피스탑을 마치고, 이게 베르스타펜과 러셀 모두 피스탑 마치고 해밀턴과의 배틀 2를 펼치고 버추얼 세이프티카 나오는 구간까지 는 좀 넘어가고, 나머지 상황을 보면 여기는 베르스타펜이 한 랩에 타이어 수명 우위가 있습니다. 한 랩. 그거 가지고 이렇게 따라 붙은 거죠. 러셀 들어갑니다. 여긴 역전됐어요. 요 4개의 플라잉 랩 동안은 베르스타펜이 25랩 더 달린 타이어. 와, 이건 좀 많이 차이 나죠. 베르스타펜 25랩 더 달렸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교체를 하고 나니까 이제 러셀이 6랩을 더 달린 타이어인 상황이 됐습니다. 그 상황으로 이만큼을 달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베르스타펜이 손해보는 구간, 베르스타펜이 미묘한 이득을 얻는 구간, 베르스타펜이 많은 이득을 얻는 구간입니다. 이거를 각각의 랩타임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경기 결과 시뮬레이션을 하고 끝날 때쯤 만날 거라고 계산을 한 거죠. 예, 그게 이제 레드불의 전략이었습니다. 자, 이제 영국 그랑프리 앞두고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 그래서 랩타임 차이는 어땠는가? 자, 재밌다면 재밌는 부분인데요. 일단 타이어 수명이 같은 첫 스틴트에서 0.069초 정도 러셀이 앞섰습니다. 언제? 2랩부터 6랩까지 5랩의 플라잉 랩 동안 랩당 0.07초. 이건 완전 클린 에어에 있다는 걸 생각하면 절대 러셀이 빠르다고는 할 수 없는 페이스입니다. 여기는 완전 더티 에어잖아요. 러셀과 0.3초고 중간에 해밀턴이 있어요. 심지어 그걸 생각하면 예, 베르스타펜이 약간 빠르거나 같은 페이스. 두 번째, 자, 해밀턴과의 배틀 1을 마친 베르스타펜과 러셀 12랩부터 17랩까지 6랩의 플라잉 랩 동안은 매랩 0.1초 베르스타펜이 빨랐습니다. 0.1초가 우습다라고 하기엔 이거 레이스 전체로 하면은 7초죠. 네, 이거 제법 큰 차이입니다. 자, 그리고 해밀턴과의 배틀 2 버추얼 세이프티카가 지나가고 이번엔 예, 타이어 수명에서 한 랩 차이가 나는 상태로 베르스타펜이 더 오래 쓴 타이어입니다. 그 상태로 이 29랩부터 41랩까지는 매랩 0.259초, 그러니까 이게 4분의 1초 이상을 13랩 동안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4분의 1초, 그러니까 4랩당 1초씩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간격이 확 좁혀진 거죠. 베르스타펜이 조건이 더 좋지 않은데 따라간 거죠. 심지어 여기는 약간 더티 에어를 뒤집어 쓰는 구간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따라갑니다. 자, 그리고 이 다음 25랩의 차이 날 때죠. 이때는 매랩 1.3초, 이거 차이 많이 나죠.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1.3초를 러셀이 법니다. 몇 랩 동안? 45랩에서 48랩까지 4랩. 사실 영향을 주는 건 앞뒤로 한 랩씩 더 있는데 플라잉 랩 풀로 보면 그렇고 2랩 더 하면은 1.35초를 6랩 이득을 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략 뭐 한 8, 9초 이득을 얻은 셈이 되겠죠. 그 마지막 구간은 54랩부터 71랩까지 6랩의 수명 차이로 베르스타펜이 0.4초가 빨랐습니다. 6랩 차이로 0.4초를 얘기하기에는 타이어 수명 차이가에 비해 좁혀지는 간격이 좀 빨랐고, 사실 이거는 뒤에 안토넬리도 마찬가지로 빨랐어요. 마지막에는 작정하고 속도를 낸 거죠. 0.4초라는 얘기는 5랩 달리면 2초를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10랩 달리면 4초를 따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몇 랩 더 있었으면 무조건 따라는 잡아야 추월이 된다는 건 별개의 얘기지만 어쨌든 따라는 잡는 상황까지 갈 수 있어서 이 레드불의 페이스가 진짜 빨랐다. 이게 종합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안토넬리까지 끼워서 얘기를 한다면 중간에 끼어있는 베르스타펜이 꼭 메르세데스보다 빨랐다라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같은 수준 혹은 거의 같은 수준까지 레드불의 페이스가 빨라졌고, 이것은 영국 그랑프리를 펼쳤을 때 레드불이 퀄리파잉만 잘 해낸다면 메르세데스와 같거나 좀 더 높은 수준의 순위를 노릴 수 있다라는 레이스 페이스를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큰 거죠. 왜냐하면 저지대에서 특히 빠른 속도를 내는 구간과 고속 코너가 즐비한데, 고속 코너에서 누가 빨랐다? 레드불이 메르세데스보다 좀 더 빨랐습니다. 이제 경량화까지 맞춰서 고속 코너에서 레드불이 메르세데스보다 위에요. 이러면 뭔가 심상치 않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러셀과 베르스타펜의 기록은 치열했다, 따라잡았다 라는 수준을 넘어서서 전략적으로 두 드라이버와 두 팀 얼마나 고민을 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어떤 위기 상황을 자초하지 않고 적절한 시기에 타이어 교체하고 적절한 시기에 페이스 끌어올렸는가를 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영국 그랑프리에서 레드불이 아주 큰 변수가 될 수 있겠다라는 지표를 던져준 기록들이었습니다.